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잘 대응하셨습니까? 최근 시장 매우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제 거래 대금이 코스닥에 12조가 터졌는데 오늘은 그런 거래 대금을 더 넘으면서 어제보다 많은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일단 코스닥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스닥 코스피 할 것 없이 전체 시장의 2차 전지 종목군들이 매우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최근에 이미 배터리 셀 3사가 매우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어제 오늘 해서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SK 이노베이션까지 배터리 3사가 매우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이는 이 2023년도 1월 발표된 전 세계 글로벌 누적 배터리 점유율 보고서가 좀 나오면서 더 힘차게 종목군들이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이제 정리된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빠지든 파월의 연설을 앞두고 있든 미국의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가서 또 장단기 국채금리가 1978년 이래 최대폭으로 벌어지든 말든 현재 시장은 매우 강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트레이딩을 하고 뭔가에 대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2차 전지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시장 안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준점을 잡고 2차 전지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참 포모 현상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나름대로 절제와 기준을 잡아가면서 2차 전지를 계속 트레이딩하고 매매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이 또한 또 지나가겠죠. 근데 그 끝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강한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이 오늘 빠졌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 인버스를 쳐야 될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지금 상승에 대한 이 기대감 그리고 시장에 갑작스럽게 증가되고 있는 유동성의 힘이 있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제한적인 하락분이 나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제도 선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선물 시장에 현재 3월 목요일날 3월달 목요일날 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겹쳐 있죠. 그 구간까지 어찌됐던 지수를 강하게 상승으로 끌어놓고 그 이후에 이게 트릭이 나올지 아닐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예단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를 예측한다라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고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 돈의 성질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돈이 뭘 바라보고 움직이는지에 최대한 포커스를 맞추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외 변수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이런 섹터가 지금 움직인다라는 것은 정말로 강력한 흐름이지 않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발 변동성 장세를 동반한 코스닥 시장이며 2차 전지 폭등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스피 2차 전지 셀 3사가 제 눈에는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지 굉장히 싸 보이는 시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은 급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완급 조절하시면서 2차 전지 섹터 옥석도 잘 가리면서 트레이딩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고점에서 잡는 것보다도 적정한 포지션 딱 위치 딱 정해놓고 내가 딱 그 자리에 오면 잡겠다, 그 자리에 오지 않으면 안 잡겠다 딱 정해놓고 딱 기준점을 가지고 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대응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 종목에 몰빵을 하냐, 그렇게 지금 시장을 대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라이브 방송 회원님들에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과거에는 이 시장이 하락할 때는 소수의 종목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비중 베팅도 많이 하고 몇 개의 종목에서 가급적이면 트레이딩하고 매매를 이어갔는데 지금은 분산으로 예를 들어 섹터가 있으면 전부 다 뿌려버린다, 종가 베팅도 전부 다 뿌려버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중 조절이 지금은 굉장히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이미 시장이 상방 추세로 전환된 이후에 박스권 장세를
내포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거는 좀 물려도 돼요. 근데 고점에 있는 거는 자칫 잘못해서 물리게 됐을 경우에는 이 순환매 차원에서 다른 종목이 올라가는 순환매가 바뀌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은 또 사이클상 굉장히 또 한동안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 사이클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안 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잘 가지 못한다, 너무 답답하다, 그러시더라도 기다리고 그 종목을 팔아버려서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따라잡는 거는 전혀 맞지 않는 시장 전략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버켓 안에서, 나의 버켓 안에서 이 적절하게 자본 배분을 잘 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코스닥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 비엠발 변동성이 발생한 시장입니다. 장중에서 좀 지저분한데 장중에도 뭐 시가 빠졌다가 바로 좀 올라왔다가 급락하고 에코프로 BM이 급락했고 에코프로 BM이 올라오니까 에코프로 BM이 빠지니까 뭐 이런 흐름 속에서 셀트리온 시가총액 좀 크죠. 이 종목이 올라오면서 지수를 그나마 좀 끄집어 올려준 거지. 사실 셀트리온하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뒤에서 받쳐주지 않았다면 코스닥은 좀 빠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차전지 섹터들 나쁜 흐름이 없습니다. 오늘은 리튬 섹터가 매우 강한 모습 속에서 이 배터리 셀 3사가 그리고 코스피에 있는 배터리 기업들이 매우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는 게 시장의 특징이고요. 그 말은 뭐냐?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 지수의 밸류 라인을 맞추기 위한 작업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종합장을 좀 보면 장중에 뭐 하락 종목 수 거의 1000개 가까운 종목이 하락을 했었어요. 지수는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시장 쏠림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 섹터만 안 볼래 안 볼 수 없는 시장이 연속되고 있고, 지금 뭐 해외 증시 빠지든 말든 사실은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시황적인 상황에서 그리 중요한 건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2차전지 대장주가 죽냐 마냐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걸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시장 흐름이고요. 오늘 시장을 강하게 사실은 2차전지 쪽에서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던 거는 이게 이제 글로벌 2월 판매 제조사별 이 누적 그거죠. 배터리 누적 사용량 인데요. 오늘 발표된 내용에서 이제 CATL이 점유율이 2020년도 37%에서 4%가 빠졌고, 점유율이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빠졌고, LG에너지 솔루션이 51% 성장률을 보이면서 13%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요. 삼성 SDI도 4.2%에서 0.7% 상승을 하면서 올라왔고, SK온이 사실은 원래 삼성 SDI보다 더 위에 있었는데 SK온이 좀 밀리고 삼성 SDI가 바뀌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SK온 같은 경우에는 포드의 정상화 13일에 있죠. 그러한 기대감들, 그리고 모든 증설 공장의 집중이 미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라는 점 하나는 뭐 나쁘지 않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모든 게 미국에 지금 중심이 잡혀 있다라는 거. 지금 모든 이런 일련의 이 점유율의 상승은 미국 시장의 개화가 만들어낸 부분이죠. 여기에 더해서 미국 시장에는 CATL 못 들어가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이 중국의 보조금 떨어지면서 중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점유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 느낌적으로 이제 뭐 기업에 뭐 돈을 많이 벌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든 성장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죠. 기업은 실적이든 매출이든 뭐 점유율이든 뭔가가 성장을 해야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이 돈을 많이 벌어도 성장이 정체돼 버리고 산업의 성장 또한 정체돼 버리는 산업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사양산업이라고 합니다. 사양산업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포지션 자체가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셀 3사가 매우 싸 보인다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파월 연준 의장의 상하원 의원
네, 청문회 연설을 앞두고 전일 미 증시는 장 후반 관망 심리에 의한 혼조세로 마감이 된 가운데 대형주 중심의 시장 형태와 중소형 러셀 지수의 약세의 모습 등 쏠림 현상 심화는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이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슷한 국면에서 마감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의 경우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시장의 유동성의 힘에 의해 현재 구간 하락도 쉽지 않은 모습 속에 여전히 2차전지 천하 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오늘도 포스코케미칼이 거래대금 1조를 터뜨리며 이란에 리튬이 발견되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슈를 엮어다가 하이드로 리튬 등을 상한가 보내버리는 놀라운 시장 모습에 개인적으로 경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폭등 장세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잘만 하면 참 좋은 시장이죠. 그런데 실상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드로 리튬을 들고 있는 사람이 혹은 포스코 케미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쭉 들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폼으로 부러워할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언젠가 또 좋은 기회에 바닥에서 좋은 종목을 잡아서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글을 또 하나 시간이 되면 작성을 해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은 미국의 증시가 밀려도 말 그대로 항생지수가 장후반 오타 나왔네. 장후반 급락을 보여도 연준의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한다고 해도 국채금리가 올라서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1978년 이래 최고폭으로 벌어져도 2차 전지는 가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로서 이쪽을 보지 않으면 정말로 볼만한 종목이 없을 정도로 달려가고 있는 2차 전지 업종입니다. 트레이딩 해야 되죠. 그러나 잘해야 되죠. 기준선을 잡고 예를 들어서 나는 5일선 위에서만 하겠다. 혹은 어느 라인에서만 하겠다. 뭐 볼벤을 상단을 돌파했을 때만 그 깨지기 전까지만 하겠다. 혹은 21선을 내 생명선처럼 거기가 깨지면은 전량 차익 실현을 하겠다 등등 기준을 가지고 지금은 봐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런 종목이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멈췄을 때 시장은 그때부터 순환매가 돌 겁니다. 지금 안 가는 종목군들을 잘라다가 2차 전지에다가 갈아탈 시기는 진작에 끝나버렸습니다. 진작에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100% 트레이딩 장세입니다. 이런 점 생각하셔서 내 종목이 지금 안 간다라고 해서 자르고 옮겨 타면은 그거는 100점 100패의 시장 대응 방법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최근 에코프로 BM 20조 돌파로 금일 장중 21조까지 가기도 하고 코스피 통합 시총 14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기세라면 셀트리온도 넘을 기세로 보여집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20조를 돌파해 주었고요. 이러다 보니 개인적으로 2차전지 배터리셀 3사가 너무나도 싸 보이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코스닥이 2차전지로 급등했으니 키 맞추기 하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유율 상승이 큰 공을 세웠고 그 중심에는 미국 시장의 개화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계 점유율이 떨어져 버렸고요. 이러한 현상은 조금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코스피 2500포인트가 돌파가 되면 오히려 위로 더 강하게 2차전지를 필두로 쏴버릴 수 있는 시장에 대비해야 됩니다. 인버스 치시면 오히려 큰일 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방은 조심하시고 이란에서 리튬이 발견되었다. 근데 왜 하이드로 리튬이 올라야 되는 것인가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하이드로 리튬 뭐 이렇게 상승하고 시장의 탄력이 좋고 당연히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는 보는데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뭐 주가 조작 이슈도 있고 뭐 TV에도 좀 나왔던 종목이고 뭔가 꺼름직한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간에 아침에 빠르게 올라갈 때 타볼까도 했다가 안 본 이유가 오늘은 종목이 3산을 만드는 3봉 위치에서의 상한가이기 때문에 내일 캡 들고 나서 연속으로 하락을 했을 때 더 이상 매수세가 안 몰릴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면서 좀 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전고체 섹터 저도 매매를 했죠. 뭐 미코를 가지고 거의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나름 누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전고체 이젠 그만, 더 가도 이젠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두 달은 크게 하락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거대한 매집 구간에 돌입한 상태고요. 분명 추후 전고체에서 아주 큰 시세가 저는 나올 듯 하네요. 왜? 세상에 없던 거기 때문에, 신선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나 빠르게 그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올랐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 바닥권에서 갑작스럽게 150%를 쏘아 올렸는데, 여기서 그 기대감으로 2배, 3배를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차전지 전고체 섹터 이번 상승 탄력에 평승해서 그냥 대시세를 한번 뽑은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쭉 아주 많이 밀려주기를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시점이 최소 2-3달 이상은 쭉 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2차전지의 독주가 나오면서 로봇과 AI 섹터가 빠지는 시소게임, 그리고 지수 하락을 셀트리온 쪽에서 방어하는 정도의 흐름에서, 즉 시장은 추세적으로는 아직 더 상방을 보고 가는 듯 하고, 지수적으로는 물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문제는 종목과 섹터이니 이 점 각별히 신경 쓰실, 그리고 삼성 추천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시면서 기회를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2차전지 독주의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2차전지밖에 쓸 내용이었고요. KG케미칼 제가 회원님들한테 장중에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좀 했었는데, 뭐 실적 저평가 이런 거가 아니에요. 이 종목은 실적 저평가로 올라갔다 뭐 이런 식의 종목이 아니라, 과거 이제 2014년도에 이미 한국 최초 황산 니켈을 개발을 해서 포스코케미칼과 에코프로 BM 양극재 소재로 들어가는 것에 납품을 하고 있는 이력이 이미 갖추고 있는데, 그동안 시장은 이놈의 쌍용차 M&A 이슈로만 KG케미칼을 움직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잘 부각이 안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사실 상한가를 어렵게 닫았는데, 내일 이런 종목은 당연히 약상한가 매매 종목 대상으로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4680 배터리라는 게 뭐냐면, 어차피 이 원통형 캔에 이 밀도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고 더 많은 황산 니켈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좋은 종목이 올라왔다라고 보여주고, 오늘 시장에서는 두 가지 종목이 상을 들어갔는데요. KBG 황산 니켈, 얘도 황산 니켈이 아니라 이 4680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가 적용이 되고, 이 실리콘 음극재 이 장비 중에 하나가 퓨어 실리콘을 적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슈에 의해서 K 이름도 어렵네, KBG 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국내 유일의 퓨어 실리콘을 지금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한가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종목군들은 신선하죠, 재료들이.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로봇 LG전자가 시간에 현재 튀김 로봇은 유로메카가 하고 있는데, 유로메카가 하고 있는 걸 대기업에서 들어와서 한다. 아무튼 그런 기대감, 그러니까 저변이 확대된다라는 기대감에 로봇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거 있고요. 뭐 나머지 뭐 최근 급등하고 있는 뭐 카나리아 바이오라든지 메디톡스 바이오니다, 오늘 좀 급락을 해버린 C랩, 그 다음에 폐배터리의 성일 하이텍, 미래나노텍, 그 다음 배터리 셀 3사 정도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보고 있고, 사실은 2차전지 섹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고, 여기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작성을 좀 못했는데 말로만 좀 할게요. 오늘 제가 올려놓은 내용 중에 이게 전부 다 친환경 섹터입니다. 오늘 시장 2차전지만 돌았긴 하지만은 친환경 섹터가 매우 뜨겁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에는 이제 이게 아니라, 그 내용에는 이제 뭐 이쪽에서 보는 게 낫겠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민주당에서 IRA 추진, 녹색 뭐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최태원 회장 간 것도 있고, 유럽 뭐 등등등등등등등 오늘 하루 만에 쏟아져 나온 이 친환경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친환경 관련해서는 많이 볼 필요도 없고요. 대명에너지, 현대에너지, SK오션, CS 베어링, CS 윈드, 이 정도만 딱 가지고 딱 포인트만 잡아서 매매를 하시면 저는 될 것 같아요. 포인트만 딱 잡아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보면서 마무리하죠. 시간의 종목군들은 로봇하고 미래 나노텍 정도가 좀 강세인데 그거는 이따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자, 시장은 지수는 좀 안 볼게요. 지수는 뭐 잠깐 볼까? 일단 뭐 지수 보면은 다른 거 필요 없이 거래대금, 네, 코스닥 150이고 코스닥 100으로 보면 코스피도 오늘 거래대금이 꽤 늘어서 10조를 좀 넘었고요. 최근 이때 이후에 10조 처음으로 또 나왔고,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보면 오늘 13조를 넘었습니다.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세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이런 하락 구간에서 전혀 발생되지 않은 유동성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강한 흐름이 연속되고 있다. 어찌됐든 관성에 의해서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 뜨겁네요. 자, 2차전지 볼게요. 오늘 바로 이렇게 LG에너지 솔루션을 돌파시킬 줄 몰랐는데 장중에 저도 포인트를 좀 놓쳐버린 게, LG에너지 솔루션을 사실 이런 구간을 돌파할 때 따라잡았어야 됐습니다. 장중 라이브 때도 같이 회원님들하고 보고 있었는데 따라 붙지를 못해가지고 LG에너지 솔루션을 좀 놓쳐버렸던 것 같고요. 말은 좀 지금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시점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LG에너지 솔루션도 제가 볼 때 신고가 7호 가는 것 같고, 삼성 SDI도 눌리면 얘도 신고가까지는 일단은 달려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SK이노베이션 또한 흐름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포드 이 중단된 거 다시 생산했기 때문에 그 악재는 해소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악재는 해소된 거라고 보여지고, 못해도 뭐 184,000원 잘 가면은 얘도 위에까지 올라가는 폭이 좀 많이 남아 있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문제아로 낙인 찍혀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도 다 정상화 되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는 뭐 다른 거는 안 하고 SK이노베이션만 여기에서 좀 사서 일부 팔고, 올라가도 좀 들고 있었어요. 종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 종가 전에 막판에 좀 급락할 때 종가에 사진 않고 여기 좀 걸어놨던 게 여기에 잡혀가지고, 걸어놨던 게 잡혀서 네, 일단은 종목을 가지고 좀 넘어갑니다. 내일 더 올라가 주면은 조금 홀딩을 해보고요. 적당하게 수급이 좀 이탈이 나온다 싶으면은 매도를 계획을 하고 대응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장의 특이점은 뭐냐면, 지난번 에코프로 BM을 이 급등 직전에 날려버렸던 주포가 JP모건 창구였는데, 오늘도 JP모건 창구에서 초대량의 거래가 또 2차전지 코스피 종목 전반에 작용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셌고요. 오늘 포스코 케미칼 또한 이런 구간을 아침에 빠르게 돌파가 나왔는데, 사실 뭐 이슈가 있어야 뭔가를 종목을 하고 할 텐데 너무나 빠르게 움직여서 뭐 좀 아쉬운 감도 있었어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그래도 이 구간 직전 고점이죠. 어제 고점을 돌파할 때 좀 강하게 들어가서 여기 고점 넘고 뭐 이 정도 25만원 정도 갔을 때 팔고, 다시 여기에 지지 받았을 때 재매수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돌파니까 돌파 참고 돌파돼서 슈팅, 돌파 구간 지지, 다시 한 25만원 저 위쪽에 나머지 전량 매도를 하고, 이 종목은 그 이후에는 좀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순식간에 이 프로그램 매수가 뭐 수백억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돌파를 나왔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따라 붙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지금 뭐 파동으로 보면은 뭐 1, 2, 3, 5파인데, 이게 이제 5파가 여기서 지금 진행되는 연장 파동이 진행이 되는 건지, 아무튼
시총 20조의 종목이지만은 굉장히 좀 가볍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가볍게 움직이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 리튬 섹터가 좀 많이 강했는데요. 하이드로 리튬이 상한가를 좀 가고, 사실 이러한 패턴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 초대박주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과거에 리더스 코스메틱, 갑자기 생각이 나는 리더스 코스메틱도 엄청난 대시세를 뽑았는데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런 종목군들조차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9일 재지랑 비슷하다라고 해야 되나? 패턴 자체가 이 쓰리봉 만들어 놓고 상한가 보내는 거 9일 재지랑 비슷하다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9일 재지랑 약간은 다른데, 이런 쓰리봉의 상한가 이후에는 끝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 그리고 몇 번 더 해먹겠죠. 하이드로 리튬 뭐 자체가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지금 구간 자체가 네, 좀 빠르지 않나? 잘못하면 이거 쓰리봉 될 수 있기 때문에 눌림이라든지 이 종목으로 그거는 조금 비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양도 오늘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거래 대금이 무려 6,600억을 터뜨리면서 얘도 템버거 이상의 지금 상승을 보여주네요. 5,000원대 출발을 했기 때문에 템버거 나와버렸고, 그 다음에 뭐 리튬 관련해서 어반 리튬이라든지 등등 다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쉽게 손이 좀 잘 안 나가서 이쪽은 매매를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 모르겠어요. 저는 미래나노텍을 사실 개인적으로 계속 봐와서 그런지 미래나노텍을 좀 봤고요. 장중에는 전혀 대응을 안 했습니다. 장중에는 대응을 안 한 이유가 확실한 돌파도 나오지 않은 상태고, 그렇다고 리튬에 뚜렷한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이 앞에 매물이 좀 많기 때문에 소화 과정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없고, 얘는 이렇게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에 좀 들어가서 시간 외에 일단은 좀 시간의 시가 가장 두 번째 텀에 24,650원에 사가지고 일단은 동시호가에 반은 던지고 나머지 반은 좀 들고 가보고 있습니다. 동시호가에 일단은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좀 올라왔는데, 리튬이 최근 강하고 또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이 워낙 잘 가기 때문에 내일 혹여나 이 시가 눌리고 뚫고 갈 때 대량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지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금양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패턴에 의해서 지금 종목군들이 사실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워낙 종목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트레이딩 개념에서는 그거를 체크 포인트로 잡고 봐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에코프로 BM을 안 볼 수가 없죠.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대량의 거래 대금을 터트려 놓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도 하겠죠. 이렇게 한 이후에 눌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때는, 시총이 빠질 때는 이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이렇게 이 종목이 여기서 이동채 회장 뭐 이슈 건드려 놓고 뭐 14만 원짜리를 누가 알겠습니까? 7만 5천 원까지 반토막을 뭐 11월 달에 3개월 만에 반토막을 내버리지, 그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을 보이고 주가를 반토막을 내버리는 거, 주식시장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종목은 시장의 지표로만 보고 볼 예정이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급락을 하면 눌림 포인트 딱 정해놓고 그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관련해서 강하게 거래대금 들어오고 밀렸는데, 이때 거래대금 만들었던 게 지금 전부 다 JP모건 패밀리 패거리들이 들어온 거라 저는 눌림 포인트를 최대한 아래 구간에서 좀 봐볼 생각인데, 단기적으로 5일선은 첫 이탈하는 자리에서 지지 구간이 어디가 될지 정도만 생각을 해보고,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오겠다. 그렇지만 얘네는 성장이 올해는 없다. 폐배터리의 성장이 올해는 숫자로 찍히는 게 없기 때문에
추세적 상승은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개념으로 좀 봐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상한가, 어제 상한가를 들어갔던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 장 초반에 이제 약상 매매를 추천을 드렸고 매수가를 찍었는데 매수가 살짝 안 온 다음에 바로 좀 상한가에 들어가서 좀 아쉬웠던 종목인 것 같아요. 제가 72,000원에 걸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시가 돌파할 때라도 따라 붙었어야 되는데 이 종목이 사실은 상한가에 들어간 배경은 저는 브리핑에서는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탄소 배출권 가격이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 또한 탄소 배출권 판매로 수익을 내고 있는 몇 안 되는 국내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이 점쳐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보는 거죠. 일단은 오늘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단기과열 3일 단기과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과열 기간 동안 좀 밀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고, 종목이 너무 많네요. 이수학이라든지 이쪽 종목군들 많이 급락 나올 때까지는 안 볼 생각입니다. 급락을 세게 맞는다면 그때 좀 봐볼 생각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특이했던 섹터는 다름 아닌 친환경 섹터인데요. 일단 정부에서도 한국판 IRA를 뭐 진행하겠다라는 거, IRA를 하겠다라는 점, 유럽의 이 MRMA 법안 자체에서도 친환경 섹터를 빼놓고 갈 수 없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지금부터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 막판에 좀 급격하게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일부 밀릴 수는 있겠죠. 그 밀린 포인트를 좀 기회 삼아 좀 체크해 놓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좀 밀려든다면 이런 지지 구간을 바탕으로 다시 올라오는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 이후에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 놓고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한 지점까지 밀린다면 좋은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넥스트 2차 전지 섹터가 뭘 것인가, 친환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뭐 약간의 기대감 정도인 것 같고, 저는 오늘 이쪽 섹터에 하나는 그 뇌동 매매를 좀 해서 얘는 좀 손절, 그러니까 수수료 손절을 한 거죠. 이 구간에서 좀 잘못 들어갔다 생각해서 손절을 했고, CS 베어링 정도만 좀 매매를 해서 뭐 수익으로 잘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좀 밀렸을 때 종배 차원에서 조금 가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베어링 정도 종가 매수 정도 흐름에서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SM을 빼먹을 수 없는데, S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버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매할 건덕지가 이제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빼버리고요. 메디톡스는 오늘 참 좋은 매수 구간이 저는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더 밀려주기를 바라고 트레이딩을 섞어서 가려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최저가에 잡아가지고 이것 조금 먹고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회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 건데 최저점 매수인데 좀 아쉬운 것 같고요. 한 10%짜리를 이렇게 좀 매매가 된 것 같아서. 그리고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오늘 시가 전량 매도 대응을 원래 계획을 했기 때문에 시가에 전량 매도를 하고 추후 포인트를 좀 다시 잡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가 좀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물론 포스코 케미칼도 있고 하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보면 2차 전지 섹터에 국한된 내용입니다. 최근 굉장히 강했던 이 휴맥스 홀딩스죠. 좋은 이슈도 나왔었고 이 구간에서 강력한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VI 터지기 전에 들어가서 갭부터 해가지고 한 5% 정도 잘 매매가 됐고, 나노팀이라는 종목도 있죠. 나노팀이라는 종목도 좀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얘도 이 좁은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돌파인데 2차전지 섹터이기 때문에 강한 관성이 작용할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미코도 사실 너무 늦게 제가 보는 바람에 이 장중 방송을 이제 회원님들 브리핑하면서 좀 늦게 봐서 좀 뒤늦게 따라 붙어가지고 정고에 매도를 하고 좀 마무리를 졌던 것 같습니다. 구간적으로는 여기 눌림 포인트가 12,000원에 이 고점이 존재를 하죠. 이런 자리가 참 좋은 자리긴 한데 이 구간은 매매를 좀 못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GB라는 종목,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이 종목은 중간에 이것도 돌파로 좀 들어가서 이후에 오후장에는 관심은 가졌는데 상따로는 좀 대응을 좀 못했던 종목이고, KG케미칼 내일 약상 매매로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 구간에 매물이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고, 어제 좀 종배를 좀 해서 가지고 넘어왔던 폴라 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한가에 가지고 있던 거 반을 팔고 나머지는 한번 지켜보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워낙 셀바스 헬스케어가 광기를 보이다 보니까 뭐 내일 한 번 정도 올라갔다가 마무리하지 않을까? 설마 이걸로 연상을 가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연상을 가게 되면 홀딩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어제 종배로 넘어왔던 지아이텍은 시간외에서 팔고 나머지 일부를 오늘 시가에 전량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했네요. 대부분 저도 여러가지 종목 안에서 시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두 종목으로 대응은 하고 있지 않고요. 자, 오늘도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맞았다. C랩 관련해서 좀 어제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은데, C랩에서는 일부 좀 손절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물량을 좀 들고 있고, 뭐 일부 계속 리밸런싱 하면서 좀 평단가 낮추면서 수익권에서 좀 팔고 종가에 좀 손절을 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치열하게 매매는 했는데 구간적으로 조금 더 밀려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마무리를 졌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